좋아요, 구독.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최고의 경제 유튜브 방송 경제 사부 시간입니다. 많이들 기다리셨습니다. 네, 저는 진행과 분석을 동시에 맡고 있는 배종찬 배추도사입니다. 자, 대한민국에서 종목을 제일 잘 짚어주시는 종목 킹, 누구도 쫓아올 수 없는 종목의 제왕, 네, 김민수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특별히 초대 손님 모셨습니다. 서울경제TV의 간판, 대한민국 경제TV의 얼굴, 이혜은 아나운서 앵커를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수식어를 붙이시는데 조금 주저주저 하시네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니 정말 느끼는 대로 하셔야지. 아. 생각하면서 얘기하시면 어떡합니까? 저는 오늘 우리 방송을 들어오기 전에도 봄이 네. 온 줄 몰랐는데 네. 이혜은 아나운서를 얼굴을 보는 순간 봄이야! 아, 정말 우리 경제에도 좀 봄이 왔으면. 네, 그럼요. 너무 급전개인가요? 아까 눈빛하고 많이 다르시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우리가 항상 초대 손님 오실 때는 노래를 짧게라도 다들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그렇군요. 네네. 노래를 아이스 브레이킹을 하기 위해서 우리 네. 투자자분들이나 우리 방송 시청하시는 분들이 좀 무거워하세요. 아. 그럴 때 소장님이 제일 무거우세요. 네, 넘어가시고요. 예. 살 좀 뺄게요. 넘어가시고요. 0.1톤입니다. 자, 이혜은 아나운서 동남아 순회 공연을 마치고 서울경제TV 무대에 섰습니다. 자, 한 소절을 부탁합니다. 저 요즘에 시장 보시는 분들이 화가 좀 많이 나실 것 같아가지고 클래식한 노래를 아실 것 같아요. 가곡인가요? 예. 가곡? 팝송입니다. 뭐든 좋습니다. 네. So Sally can wait, she knows it's too late.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천상계이시네요. 천상계. 감사합니다. 제가 그러니까요. 지금 감기로 좀 고생을 하고 있는데 네. 또 목소리를 더 듣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아침 서울경제TV 증시 8, 증시 9로 또 놀러 오시면 네. 보실 수 있으니까. 이거 하러 나왔죠. 맞습니다. 이런 거 우리 들켰네요. 이런 거 우리 너무 좋아해. 너무 좋아하잖아요, 우리는. 저희 경제사보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그 어디에서도 노래방에 끌려가서도 노래를 부르지 않는 이혜은 아나운서의 생 목소리를 들어볼 수 있는 정말 역사적인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네. 기회를 주셔가지고. 앞으로 이제 소개팅 나가시긴 힘들겠네요. 뭐 포기했습니다. 자, 요즘 뭐 시장이 좀 불확실하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종목킹과 라이브의 여왕 이혜은이 있습니다. 자, 요즘에 주목하고 있는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주목이요? 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예. 이거 조회수 많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폭주하고 있습니다. LG가 주력했던 이 OLED 시장에 네. 삼성전자는 그동안 조금 멀리 했거든요. 그래서 QLED다, 우리는 QLED.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장이 다시 OLED 쪽으로 가고 있다. 삼성도 뛰어들면서 다른 국가의 다른 전자제품을 만드는 뭐 중국이나 다른 전자 메이커들도 자, OLED가 앞으로 TV 시장에 포화된 상태에서 고가 전략화에 정말 앞으로 길이 될 것이다. 이런 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OLED로 가는 이유는 뭡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겁니다. OLED가 LCD와 OLED가 뭐가 다르냐? 이게 핵심인 아. 거잖아요. 네. LCD는 백라이트라고 하는 게 예. 앞을 백을 강하게 해줘야 되고요. 네. 네. 있다 보니까 거기서 빛을 발현해서 거기서 색이 나와요. 예. 백라이트가 있느냐 없느냐 차이가. 그렇죠. OLED는 자체 자체 발광. 발광. 소장님이신 거죠? 그렇죠. 예? 반짝반짝 이거는 OLED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OLED는 어떻게 보면 이제 LCD 쪽은 중국이 그렇게 막 그렇죠. 추격하고 올라와서 이제 됐다. 근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뭐 경제성이 있다라는 쪽에서 예. 막 갔다가 왔다 갔다 하는데 하지만 이제 OLED 쪽으로 가야 자체적인 빛의 구현들이 그렇죠. 훨씬 더 자연스럽게 나오고 음. 또 갈 수밖에 없는 기조다 보니까 그렇죠. 거기서 더 발전된 기술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맞습니다. 되게 얇잖아요. 네, 얇죠. 맞아요. 또 저희 지식가 같죠. 얇은 지식 가지고 매매하니까 네. OLED 지식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이런- 방송은 잘 참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아, 뭔가 더 나아갈 필요도 없어. 네. 참으면 돼요. 네. 네, 뭐 던지시면 던지셔도 됩니다. 예. 바다 물겠습니다. 네, 근데 자, 그러니까 네. OLED 쪽으로 갈 수밖에 없고 이것이 고가 또 더 발전된 기술을 통해서 이제는 수요가 OLED 쪽으로 옮겨가면서
이쪽으로 시장이 이제 가고 있다. 근데 궁금한 게 그거예요. 네. 왜 이 시장을 좀 마다했던 네. 삼성이 QLED에서 OLED에 뛰어든 뭐 결정적인 또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거죠. 아하. 돈이 될 것 같으니까 뛰어드는 거죠. 예. 예. 지금까지는 퀀텀 닷 쪽으로 나가기 시작하면서 LCD의 진화된 쪽으로 보다가 예. 안 되겠다. OLED 쓸 게 많겠다. 아. 대표적으로 볼게요. 아이폰이 아니시네요. 이거 아이폰입니다. 아, 그러세요? 네. 아. 예. 본인의 사진을 또 자기가 예. 넘쳐가지고. 그러시군요. 저도 그 조금 집중을 좀 예, 해주세요. 예. 네, 그래서. 아무튼 예. 아이패드부터 예. 맥북, 아이폰 아. 다 OLED로 넘어갑니다. OLED로 넘어가기 예. 시작하고 그러면 이제 교체 수요도 우리 화면 보니까 OLED야. 예. 그러면 바꾸기 또 좋아지겠죠. 아. 노트북도 그러네요. 연평균 한 20%대씩 성장할 걸로 교체 수요와 함께 보여집니다. 지금 시장으로만 놓고 보면 기존의 LCD 시장과 OLED 시장 중에서 전체 건수로 보면 LCD 쪽이 많을 텐데 훨씬 많죠. 시장은 점점 이제 OLED로 넘어간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TV만 봤었는데 이게 이게 이제 여러 가지 IT 기기의 변화가 글로 나가기 시작한다 그러면 아. 쓸 게 많겠죠. OLED. 예. 게다가 예. AR, VR이라고 아. 이게 나오기 시작하죠. 이거 가상현실과 그렇죠. 증강현실입니다. 이제 다 쓰고 다닐 겁니다, 사람들이. 그렇죠. 네. 그거를. 네. 이게 음. 이제 앞으로 저희 유튜브 방송도 경제사부도 예. 입체적으로 보시기 위해서는 AR, VR로 쓰고 보셔야 됩니다. 이미 우리는 입체적으로 보이지 않나요? 그러시네요. 네. 네. 아주- 김민수 배정차는 이미 입체적이야. 우리 이 입체적인 분석, 이 네. 정도 입체적인 분석을 하는 방송은 없잖아요. 아, 그럼요. 네. 예, 거기다가 또 우리 앵커님까지 딱 들어오시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예. 자, 그러면 이 대목에서 이현 앵커도 방송을 진행하니까 네. OLED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자 입장에서는 뭐가 더 좀 궁금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거 좋죠. 그런 거. 네. 지금 뭐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폰에만 지금 OLED가 적용돼 있는 거예요? 스마트폰은 거의 지금 OLED라고 보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일단은 아니죠. 어. 그러니까 저희가 하도 갤럭시 시리즈에 익숙하다 보니까 네. 당연히 그런 줄 알고 있는데 아. 아직 아닙니다. 아이폰도 아. 처음으로 프리미엄 쪽에만 살짝 적용했다가 이제 네. 아이폰 15부터는 예. 이제 전면 저격 쪽으로 가려고 검토하고 있고요. 네, 음. 거기다가 아이패드부터 적용되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훨씬 더 할 일이 많겠죠. 아.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혹시 요즘 전기차 안 타시죠, 소장님도? 저는 가끔 얻어타죠. 네. 혹시 앵커님께서는 저는 뚜벅입니다. 아, 운전을 뚜벅이요? 좀 무서워해가지고. 그럼 그래요? 네. 남자친구 차가 오빠 차 바꿔서 데리러 와 이러면 안 되죠? 예. 오빠 네. 차 뽑았다입니다. 디테일이 약해요. 약해요. 그러니까요. 예.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요즘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는 예전처럼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뭐 아날로그로 시계 이렇게 나오는 아. 이런 그렇죠. 거, 예, 무슨 비사 이런 거 예. 없습니다. 이제 요즘 전기차 타보시게 되면 확 다 이게 다 그쵸. 디스플레이죠. 정말 넷플릭스도 볼 수 있고. 요즘에 보면은 정말 아니 안방에 와 있는지 차 안에 와 있는지 모르겠어요. 네. 화면이 너무 커서. 그렇죠. 예. 그리고 요즘에 이제 또 사장님들 차 타면은 예. 김 기사, 저 광화문 가지 하면서 딱 보면 앞에 헤드업 아. 여기도 너무 좋아. 바뀝니다. 그러죠. 이게 다 뭘로 하냐면은 OLED로 갑니다. OLED. 예. 네. 왜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게 LCD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판이 있게 되면은 만약에 사고가 난다. 부딪히고 깨지면은 파편이 나와요. 아. 네. OLED는 강화돼 있고 거기다가 한 단계 진화돼서 POLED라고 나옵니다. 오. 플라스틱이죠, 이게. 그랬었을 때 이걸 누가 합니까? 공고 나왔어요? 공대. 아, 네. 나오고 싶었지만 아. 수학이 그래서 네. 이런 식으로 바뀌기 시작하게 되면 앞으로 OLED가 또 쓸 수 있는 게 또 큐가 더 넓어지는 거죠. 야. 그래서 삼성이 하면 다 이유가 있는 거죠. 네. 근데 잘 보시게 되면은 근데 저희가 이번에 뭐 천안에 클러스터 짓는다라고 해서 뭐 5조 투자한다 막 얘기 나오는데 용이네. 네. 다음 주에 우리 대통령께서도 가신다. 그래서 뭐 또 이제 기공식인가요? 뭐 투자식 그렇죠. 이런 거 한다고 행사를. 하는데 행사한다고 하는데 예. 그래서 제가 잘 비교해봤습니다. 이게 규모가 얼마나 많을 건가? 예, 예. 그랬더니 2020년도, 2021년도 보게 되면 그때도 예. 다 2조, 4조 투자했었습니다. 아. 이 디스플레이 쪽에. 예. 그러다 보니까 이 5조가 우와 폭발적으로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 앞으로가 중요하겠죠. 계속 투자를 계속 하겠다는 쪽이 중요할 거고 예. 게다가 제일 많이 투자를 했던 때는 2017년도입니다. 13조 했습니다. 야. 그때는 그래서 13조 투자할 정도면은 종목들 보면은 그때 막 예, 예. 날라다녔었죠. 자, 이 부분입니다. OLED 쪽으로 가고 있다라는 건 이제 우리가 구체적으로 확인을 했어요. 네. 네. 그러면
자, OLED라는 건 하긴 했다면 이때 이현 앵커가 투자자라면 뭐가 궁금하겠어요? 아무래도 종목들이 좀 궁금하죠. 그렇죠. 왜냐면 삼성전자 다 하는 내용이 네. LG전자 뻔해. 그러면 어떤 우리가 좀 모르고 있었던 숨어있는 기업들이 이 OLED와 관련이 돼 있을까? 네. 기술과 네. 궁금해져요. 그리고 아까 QA 확대라고 말씀드렸죠. 네. 네. 그러면은 이게 점진적으로 더 많이 쓸 것이다라고 보게 되면 보통 이제 저희가 이제 소재, 예, 부품, 그렇지. 장비 장비. 이런 회사들이 있습니다. 소부장이에요. 네. 또 나중에 뭐 LG 디스플레이나 예. 삼성 디스플레이처럼 메이커가 있을 거고요. 그렇죠. 자, 저희는 뭘 봐야 될까요? 소부장. 장비. 장비요, 어. 관우, 오. 유비. 야, 죄송합니다. 네. 괜찮아요? 아유, 괜찮습니다. 저는 괜찮은데. 아직까지는 아니, 괜찮습니다. 아직까지는 네. 저는 약 먹고 들어왔어요. 네. 공황장애 안 되려고. 우리가 물으면 우리 배종찬 소장님 더 힘. 네네. 인천공항. 그래서 인천공항 그쳤어요. 예, 그렇습니다. 김포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예. 바라봐야 될 게 이제 처음에는 그렇죠. 이제 돈이 아. 투자되다 보니까 장비 들어가는 게 맞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먼저 출발하는 게 장비 쪽이 맞습니다. 아하. 하지만 QA 확대가 돼서 꾸준하게 보겠다라고 하게 되면은 소재겠죠. 아. 역시 제가 아까 소부장 이야기했잖아요. 네. 소재.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유기 소재 쪽에서 예. 그래도 내놓으라는 유기 소재 업체들 한번 아. 쭉 보겠습니다. 이녹스 첨단 소재가 있고요. 아. 네, 벌써 주가가 저 위에 가 있네요. 예. 네, 그래서 아. 이제 시장이 똑똑해요. 다 알고 예. 있는 겁니다. 음. 네, 알아. 그래서 근데 이게 지금 만약에 길게 본다, 예. 월봉으로 보게 되면 아직은 갈 게 좀 더 남았겠죠. 그쪽에서 이녹스 첨단 소재가 있고 두 번째는 예. 덕산 네오룩스가 있습니다. 이 회사는 또 이만큼 올라 있네요. 아. 다들 원리드 많이 쓸 거야라고 해서 올라 있다가 예. 이제 살짝 조정받는데 마찬가지로 길게 보면은 아직도 이 자리란 거. 아. 그리고 또 덕산 네오룩스에 그러면 또 소재를 납품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덕산 테코피아가 있겠죠. 같은 계열이죠. 덕산 네. 덕을 많이 쌓았어요. 그렇죠. 덕으로 산을 만들었어요. 네. 네, 그래서 덕산 테코피아 요건 조금 재미가 없다. 아니 나 그거 이야기할 뻔했어요. 덕소나 이런 거. 아니 네. 덕산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예전에 그 덕산 카라멜이 유명했거든. 정말 생소합니다. 자, 정말 생소하네요. 뉴진스 얘기하시는 분이세요. 이게 네. 아니 우리 연배쯤 되는 분들은 없나? 저 아닙니다. 저 아닙니다. 투자자분들은 없어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예. 땅콩 카라멜 맛있었는데. 어. 네, 나이트가. 솔루스 첨단 소재가 있습니다. 아, 이 회사는 솔루스. 오랜만에 이제 횡보하다가 예. 이제 올라오죠. 이런 종목들의 특징이 다 유기 소재 쪽으로 예. QA 확대가 넘어가기 시작하면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것들을 보셔야 될 것 같고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Q가 확대가 되는데 더 중요한 거는 이게 뭐 여기도 쓰이고 저기도 쓰이고 합니다. 새롭게 쓰이는 것들이죠. 그렇죠. 그러면 거기서 이제 OLED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OLED를 들어가서 이 구동할 수 있게 반도체가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줘야 예, 되죠. 그걸 DDI라고 합니다. 네.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DDI 쪽의 가장 강자 중에 하나가 LX 세미콘이죠. 네, 이 회사도 그러다 보니까 벌써 이만큼 뛰었어요. 네, 그러니까 요즘에 LX 세미콘에 주목을 하는 분들이 꽤 돼요. 네. 이게 이제 반도체 관련해서 이야기할 때도 네, 지금 방금 전에 이제 LX 세미콘 말씀하셨는데 파운더리나 또 팹리스 이야기할 때도 LX 세미콘을 또 끼워서 빼면서 파죠. 덧붙여서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투자자분들이 이런 것도 중요한 게 오늘 이제 우리 김인수 대표가 달리 종목킹이 아닌 게 이렇게 이제 뭐 이녹스나 또 덕산이나 또 쭉 이제 설명을 해주셨거든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은 다분히 시장의 기대감 때문에 상승을 했던 거죠. 그렇죠. 아직까지 실제까지는 또 반영된 게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게 PR이나 BIS로 볼 때도 그다지 지금 나쁘지가 않은 거죠, 그죠? 네, 네, 네. 그래서 예, 이런 부분들을 좀 기대감 반영도 있지만 후에 또 추가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도 남겨져 있다. 그렇죠.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 같이 좀 염두를 해두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그거죠. 저희 대한민국의 투자는 음. 삼성이 뭐한데 이런 것들이요. 네. 아. LG가 LG전자에서 돈 빌려가지고 LG 디스플레이가 1조나 빌려가지고 뭐 할까? 그렇죠. 이런 거에 대한 약간 대기업이 움직임에 따라서 자금 움직였을 때 나올 수 있는 네. 변화 이걸 더 많이 챙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레인보우 무지개 로봇이 그렇죠. 이게 무슨 시총이 20만 원. 92위에서 10위까지. 예. 지금이 11위로 내려갔지만. 네, 그러니까 다들 10,000원대 저거 샀었으면은 그렇죠. 예, 뭐 모두가 같은 우애라죠. 4만 원대라도 샀었으면 항상 우리가 왜냐하면 이게 주식 투자는 그런 생각들을 하는데 저는 오히려 이럴 때 한편으로는 차트를 보면서 이제 우리가 종목을 설명해주는
김윤수 대표님인데 저는 오히려 데이터는 거짓말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아. 그래서 길게 보면 데이터가 맞아. 네. 그래서 우리 투자자분들도 너무 이렇게 팔랑귀가 되실 필요가 없이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30년 동안 투자하면서 조금 길게 가지고 중간에 이렇게 팍 꺼져서 거의 깡통 될 뻔한 것도 있는데 그게 오. 나중에 10배, 20배 된 게 있거든요. 저한테는. 아. 근데 그런 건 분명히 살짝 공개를 좀 더 여유 있게 너긋하게 생각하셔도 저는 네. 너무 우리가 단타매매만고 굳이 물론 그런 경우들은 있습니다. 조금 네. 길게 보셔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네네. 네. 그렇습니다. 네. 자, OLED 봤고요. 그 다음으로는 우리 반도체 넘어가는데 아까 우리 김인수 대표께서 윤석열 대통령이 또 기공식에 참석을 한다. 이게 왜냐하면 굉장히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우리가 그렇죠. 수도권 개발을 제한을 계속 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반도체만큼은 용인해야 되겠다는 것이 뭐 물류라든지 주변에 이제 접근 환경이라든지 이게 예. 중요한 것이거든요. 네. 반도체만큼은 생사가 걸려 있는 거죠, 국가에.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가 뭐 삼전 얼마가 하냐, SK 하이닉스 어떻게 되느냐, 낸드 플래시 식상한 이야기인 거예요. 이제는 반도체는 TSMC처럼 비메모리로 갈 수밖에 없고 또 파운드리 쪽으로 갈 수밖에 없고 팹리스까지 갈 수밖에 없는 대세가 됐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왜? 예, 근데 이번에 삼성이 예. 또 300조 투자해서 용인에 가는지 아십니까? 이름이 좋지 않아요? 용인해 준다. 이야, 날카로우시네요. 용이 되려고. 그렇죠. 국가가 용인해 준 거죠. 이재 용이잖아요. 용인. 또 하여튼간 예. 참 소장님하고 방송하시면 참 노력 많이 하신다. 예. 네, 아유, 대단하십니다. 그래서 네. 중요한 거는 큰 그림이 이제 대충 그려지기 시작하는 거죠. 예. 그러면은 한때 우리 미국에 가야 된다. 예. 네, 미국에 가서 미국이 칩 반도체 제조법 이런 거 막 제정하고 그러면서 치포. 예. 돈을 지원해 줄 테니까 우리 미국에 와라. 예. 라고 얘기해서 갈 준비를 다 하고 TSMC도 벌써 짐 싸서 가서 이제 딱 터 닦고 있는데 애리조나에. 네. 그렇죠. 거기다가 뭘 확 뿌려버리는 거죠. 돈이 공짜가 어디 있느냐? 예, 하게 되면 자 우리가 좀 간섭 좀 할게. 그러면서 예. 기술도 좀 봐야 되고 재무제표도 볼 거고. 예, 초과 이익도. 그렇죠. 이렇게 쭉 나오다 보니까 아니 돈을 지원해 주는 건 좋은데 이거 예. 내정 간섭이야? 이런 쪽으로 나오기 시작해요. 거기다가 중국에는 또 이거 뭐 또 해서 뭐 가면 돈 받게 되면은 또 이제 캐파가 뭐 옛날 거는 레거시 공정 같은 경우는 뭐 예. 10% 정도까지 용인해 줄게. 근데 그 선당 5% 10%네. 네, 첨단 공정은 5% 이상 가면 안 돼. 아. 이러고 있다 보니까 업체들 쪽에서는 이거 가는 게 도가냐? 이런 그렇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 반응이 나와요, 실제로도. 그러다 보니까 예. 미국 가서 이제 뭐 오스틴 공장 하는 거는 일단은 가고 예. 나머지 더 키울 거는 한국으로 할게. 그러다 보니까 300조를 한국에 그냥 하는 거죠. 그러니까 차라리 그렇죠. 북미로 가서 그쪽으로 뭔가를 가서 좀 드라이브를 걸까 하다가 노노노 안 되겠다. 그냥 우리한테 딱 만드는 게 좋겠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평택 쪽에 P5까지 나가면서 이렇게 쫙 짓고 있는데 네. 똑같은 규모를 용인해 짓습니다. 결국 이제 반도체가 국내에 머무른다는 이야기예요. 네. 그렇죠. 그런데 아까도 제가 질문을 드렸지만 지금 정말 이제 운명이 걸린 생사가 달린 이 반도체 경쟁에서 네. 결국 대만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일본도 지금 큐슈에 TSMC 합작 공장이 지어집니다. 네. 이제는 반도체는 여하튼 메모리는 됐고 중국이 뭐 이제 못 따라올 수 있는 시장이 그래도 TSMC 쪽의 비메모리나 쪼꼬쪼꼬 아니겠느냐. 네. 또 이 팹리스 쪽 아니겠느냐. 설계 쪽 아니겠느냐. 그쪽으로 간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중국도 그러면 손 놓고 있을 수 없을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도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네. 하는데 그래봐야 아직 따라올 수 있는 수준은 저 밑에. 그렇죠. 지금, 기술이 네. 아직까지는. 파운드리 한다고 하더라도 한 12인치 정도. 예. 네. 12인치면은 DB 하이텍이 한 8인치 정도. 그러니까 저 아직까지 미치죠. 예. 그래서 그것까지는 따라와서 그러니까 그런 저가로 예. 뭔가 해볼 수 있을 만한 건 막 해서 아마 그쪽 라인은 이제 중국이 다 잠식할 거로 그렇죠. 봅니다. 이게 저가형. 네. 수치가 작을수록 그렇죠. 정밀 쪽이고. 네. 지금 2나노, 3나노 얘기 나오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조를 보게 되면 중국이 커가는 걸 이제 계속 압박을 넣는 거죠. 예. 미국이. 그러다 보니까 그에 따른 2차 전지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렇죠. 반도체도 어떻게 보면 그쪽에서 더
국내 업체들이 숨통을 트이는 건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메모리 쪽은 어쩔 수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예. 중국이 뭐 그쪽 매출 비중이 거의 40% 나오고 있는 그렇죠. 상황이니까. 가성비가 네. 따라갈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네. 이거는 메모리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음. 이제 파운드리 쪽을 키우겠다라고 하는 입장이 나오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이제 메모리는 사이클, 비메모리 쪽은 어떻게 TSMC 잡나 이게 지금 관건인 거죠. 그렇죠. 네. 자, 이현 아나운서는 프로그램 진행할 때도 그렇고 네. 일단 반도체 이야기는 정말 일주일에 우리가 한두 번은 뭐 매일 진행을 하는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다룰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뭐가 제일 궁금해요. 뭔가 개인 투자자로서 뭔가 반도체 쪽 종목에 뛰어들어야 될 것 같다 했을 때 뭔가 좀 제일 궁금해지는 거 어떤 기준을 잡아야 될지 네. 이런 게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근데 국내 반도체 이 굴제 기업이 워낙 크게 삼성, SK 하이닉스가 있잖아요. 네. 예. 업황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은데 언제 돌아서는지 그 사실 부분도 궁금하고요. 이 시장의 방향이 반도체 시장의 방향이 어떤 쪽으로 언제쯤 네. 안전이 됐냐 이게 사실 제일 궁금하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그렇죠. 오늘 또 아. 아침에 보니까요. 좀 소부장 쪽이 예. 또 역시 강하더라고요. 그렇죠. SFA가 반도체 뭐 이런 그렇죠. 종목들. 네. 예. 그러니까 이게 녹화일자 기준으로 네. 예. 오늘 나왔던 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아, 음. 실적 나왔죠. 실적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메모리 반도체 쪽에서 압도적인 1위는 삼성전자, 예. 2위 SK하이닉스, 예. 그리고 또 3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예. 이런 구조로 미국, 가고 있는데 네. 아마 그 압도적이다 보니까 마이크론 음.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저희가 그렇게 크게 신경을 안 썼지만 어차피 가장 먼저 실적을 발표하고 업황을 똑같이 보여주기 때문에 체크를 많이 하죠. 아. 그걸 보고 그 다음에 다음 달 초에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하다 보니까 예. 그런 뉘앙스를 체크하는 거에 가장 중요한 변화인데 선도 지표가 될 수 있겠네요. 네. 이번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보면은 네. 이런 거죠. 예. 그렇죠. 마이크론 기분 나쁠 것 같은데요.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사람들도 다 자르고 네, 뭐 안 좋아요. 예, 예. 감산도 50% 하고 난리예요. 일단은 뭐 수요가 줄어드니까. 그렇죠. 예. 예, 결론적으로 딱 봤을 때 예. 우리 앵커님께서는 아마 소장님이 좀 이따가 한 500만 원 주실 거예요. 네, 주시면은 이거 가지고 SK하이닉스 사라. 사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 적자 난다. 올해 그러니까요. 뭐 최저 규모도 적자. 뭐 4조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예. 자, 사시겠습니까? 뭐 근데 500만 원 그냥 주신다면 사야죠. 다른 거 살 수도 있습니다. 다른 거 살 수 수도 있나요? 있는데, 예. 그러면 딴 걸 사야죠. 다른 거 사시고요. SK하이닉스 안 산다. 네. 네. 제가 볼 때는 네. 우리 김민수 대표가 이렇게 물어본 거는 사야 된다는 게 답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 이게 본인 돈이 있으니까 아니, 이렇게 그러니까- 나오신 거죠. 네. 그러니까 내가 답을 해볼게요. 네. 우리 김민수 대표의 질문은 이런 거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안 산다 그럴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지금 당장의 실적이 어두우니까. 근데 우리 김민수 대표가 종목 킹이 되는 이유는 6개월 뒤, 1년 뒤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이트에 서서 그죠. 비싸게 파는. 지금 사진을 보고 내일의 날씨를 예측하기는 어려워요. 근데 이야. 내일의 날씨로 추정될 수 있는 시뮬레이션을 보고는 이럴 것 같네. 예측이 가능해지죠. 그러니까 항상 머릿속에는 6개월 뒤에 1년 뒤에 증시가 있는 거야. 맞죠? 그래요? 어. 아유, 박수 한번 드려야겠네. 그래, 좀 그래. 예, 예. 아니 믿고 아유, 볼 거 아니에요. 예, 예. 좋아요, 구독. 자, 이걸. 예. 말이 나온 김에 여러분들 말씀드립니다. 자, 여러분들이 구독해 주셔야 이혜은 아나운서, 김민수 대표, 배종찬 소장 조금 오래 갑니다. 예. 오래 갈 수 있고 여러분들이 계속 우리 보고 싶어 할 거냐? 아니 근데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이 네. 그런 마음은 들 거예요. 자기가 웃으면서 이렇게 우리처럼 웃으면서 볼 수 있는 주식 투자 경제 가이드 프로그램이 없어요. 진짜로. 그렇죠. 전 세계 하나야. 그래요? 미국 가도 없을 거예요. 그렇구나. 다 예. 재미없어. 코드가 또 맞아야 되니까. 지루해. 네. no. 근데 우리는 yes. 자, 그래서 자, 예. SK 하이닉스는 그래서 네, 어떻게 네, 되는 네. 겁니까? 그러니까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아. 네, 한국 증시도 그렇고 반도체도 예. 그렇고. 그러니까 예전에 반대로 볼게요. 한 2020년대 초에 삼성전자 9만 원 갔다가 네. 막 슬금슬금 내려오고 있는데 그때부터는 한 6개월 동안 사상 최대 실적이래요. 최대 실적 뭐 이렇게 돈 많이 버는데 몇십 조씩 돈 버는데 그렇죠. 주가는 줄줄줄 빠집니다. 내려갔죠. 왜 그럴까요? 이게 첫 번째. 어. 그럼 반대로 이번에 같은 경우 삼성전자도 반도체 쪽에서 적자 나올 수 있습니다. 네. SK하이닉스도 1분기에 뭐 거의 뭐 2, 3조 대 적자 얘기 나옵니다. 그러면 그때는 그렇게 좋다고 그러는데 주가 빠졌고 이건 반대일 거 아니에요. 적자 나게 되면 여기가 바닥 아니야? 아. 주가는 더 안 빠지고 더 이상의 버티다가 악재는 없다.
그러다가 이제 뭐 재고가 줄고 이제 사이클이 돌고 하기 시작하게 그렇죠. 되면 기지개를 피겠죠. 예. 지금이 살 때입니다. 음. 살 때는 지금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살 때는 바닥- 아니에요. 아, 살 때는 아니고 선을 그어주시네요. 예 취소입니다. 모을 때입니다. 하락할 때마다 조금씩 조금씩. 차곡차곡. 조금씩 네, 조금씩. 그러니까 500만 원 주시면은 그걸 가지고 오늘은 보자 87,000원이네 그러면 10주 사고 기다렸다가 또 뭐 딴 거 하다 보니까 2% 빠졌어요. 또 10주 사고 이렇게 해서 모았다가 나중에 하게 되면 500만 원이 얼마가 돼 있을까요? 그건 아무도 모르죠. 모르죠. 아무도 모르죠. 네. 그렇습니다. 500만 원이 한 2년이 지나면 2,500이 돼 있을 것 같아요. 아, 수수료 그 떼가실 건가요? 내 돈이잖아 이러면서 그때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이거를 보는 오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예. 뭐안 좋은 얘기 이만큼 하다가 그 끝날 쯤 무렵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은 이렇게 힘들지만 우리가 2025년 가게 되면 슈퍼 빅 사이클 아. 2000 몇 년요? 살짝 25년입니다. 돌려주셨네요. 예. 네, 예. 그러니까 그를 바라보고 우리 좀 힘든 거 좀 어떻게 좀 받아주세요 이런 얘기겠죠. 저도 근데-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게 김현수 대표님처럼 저도 이제 이 시장을 보면 좀 하반기부터는 우리가 왜 지금 연준의 금리도 조금 조정되는 그런 조짐도 있고 네. 그래서 분명히 시장의 변화는 있을 것 같아요. 그걸 이제 얼마만큼 정확하게 아느냐가 중요한데 저는 말씀하셨던 대로 그때가 왔을 때 모든 걸 걸지 말고 그 전에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러니까 시장은 비관과 낙관이 교차거든요. 그러면 하반기부터 조금씩 우리가 집 안에 들여놓으면 되잖아요. 집 바깥으로 내뒀던 것들을 네. 그 곡간을 조금씩 채우면 정말 대박이 터졌을 때는 곡간이 굉장히 질서정연하고 합리적으로 정말 효율성 높게 딱 채워져 있겠죠. 결정적인 것은 이제 그러면은 반도체도 아까 우리 이은행 그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네. 소부장 쪽으로 가고 있다. 네. 그러면 아무래도 우리가 좀 몸집도 가벼운 쪽을 선택할 수 있는 요즘 정시 분위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냥 다른 작은 종목들 이런 거 잘 모르겠고 네. 그러면은 그냥 일단은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는 좀 또 여러 가지 있다고 하게 되면 또 메모리 사이클과 똑같이 움직인 거는 SK하이닉스죠. 네.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보시고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네. 그보다도 또 초과 수익률을 노리겠다라고 아. 하게 되면 제가 보통 얘기하는 게 반도체에서 메모리 쪽에서 전공정, 후공정이 있습니다. 네. 네. 전공정 같은 경우는 웨이퍼 직접 제작과 관련된 쪽이죠. 그렇죠. 후공정은 다 포장. 만든 거 가지고 패키지, 포장, 테스트 이런 거 하는 쪽이죠. 근데 이쪽도 삼성이 이제 파운드리 쪽에 집중한다 그러면 이것까지 다 신경 안 써요. 이쪽 키우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쪽 업체들도 앞으로는 좋아질 거라고 보는데 근데 전공정 쪽이 먼저 사이클과 똑같이 움직이는 경향들이 있죠. 그럼 그쪽에 대한 업체들 보시면서 대응하는 게 맞겠다. 근데 종목이 이만큼 있다 보니까 제가 네. 말씀 못 드리겠어요. 근데 저희가 보통 보면 녹색창 가셔서 아니면 석영 센티브 보시면 다 나옵니다. 센티브 나오죠. 그렇죠. 네. 반도체만 검색하셔도 유튜브 쫙 나오고 쫙 나옵니다. 단 네. 센티브에서 네, 센 거 가야 됩니다. 거기서 전공정 장비 쪽 제 대부분 다 많이 들어봤어요. 예. 뭐 원익 계열도 들어보고 뭐 원익 PSK IPS, 뭐 네. 테스 뭐 이런 거 다 있는데 네. 그런 거 대충 봐서 그냥 2000 그 반도체 사이클 했던 19년도 20년대 그때 실적 흐름들하고 이번에 확 꺾였겠지만 예. 돌아갈 가능성이 있는 업체들 이렇게 몇 개 해서 그게 보는 예. 게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금요일 날 오후 2시 한 25분 지점부터 오후 2시 2분 40분까지 제가 그 방송 출연하는데 네. 오늘 장내일 장 마감 직전에 네. 거기서 제가 쭉 불러드렸거든요. 어, 다시 보기를 보시면 한 30여 개, 25개 정도 30여 개 기업을 불러드렸기 때문에 반도체 이 장비 정도면 사요. 뭐 팹리스하고 제가 파운드리 쪽으로 야, 불러드리기 오픈북이네. 때문에. 오픈북. 네. 네. 근데 그걸 좀 그리고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쁘고 신경 쓸 거 많은 현대인들이 그런 거 싫어합니다. 딱 하나만 찍어주세요. 자, 네. 소장님의 픽 따단. 자, 이번에는 2차 전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동안 2차 전지 그러면 우리 투자자분들이 정말 정말 에코에 춤을 췄어요. 에코 프로, 에코 프로비엠, 에코가 왜 이렇게 많아? 에코, 아이코 막 난리가 났었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누구도 앞집도 2차 전지, 뒷집도 2차 전지, 옆집도 2차 전지, 다들 2차 전지로 난리였어요. 또 차전지라고 합니다, 요즘에. 예, 또 차 전지. 네. 끝났습니까? 계속됩니까?
일단은 예. 독감의 계절이죠. 아. 그러면 애들도 쉽게 감기 걸려요. 예. 그러다 보니까 얘가 코프로, 음. 에코프로. 네. 똑같이 지금 소장님이 500만 원을 주셨습니다. 네. 예. 네. 자, 지금 에코프로 사시겠습니까? 저는 못 들어갈 것 같아요. 지금 네. 한 뭐 50만 원대 이제 막 시도하고 있습니다. 네, 예. 에코프로가 그렇고, 저도 안 네. 들어갈 것 같아요. 네, 안 들어가시고, 예. 네, 에코프로 그러면 BM, 양극재 쪽입니다. 이런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LNF도 있습니다. 저는 만약에 둘 중에 산다면 LNF 쪽을 살 거예요. LNF. 네. 이유가 뭘까요? 에코프로 BM은 너무 많이 오르기도 했고 하하. 요즘에 좀 LNF는 수급도 나쁘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자, 그럼 여기서 예. 샤넬 가방과 네. 예. 샤넬 가방이 나오기만 하면 가격 잘 안 빠지죠? 네. 그렇죠. 그런 것과 남대문에서 이제 산 가방과 이 차이가 뭔지 혹시 아십니까? 너무 명확하지 않나요? 결론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주식은 좋은 거 사야 됩니다. 살려면은. 네. 좋은 거 사는 게 맞고 가격 차이가 벌어진다는 얘기는 시장이 스마트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관심이 많은 게 오히려 그쪽에서 붙어보는 게 더 맞다고 생각되지만 아하. 네. 또 차전지 또 차전지 될 수 있다. 그게 3차 전지가 그러면 이제 100만 원 됐어요. 그러면 김민수에게 500만 원이 있으면 에코프로를 산다네. 정확하게는 예. 저는 에코프로만 관심이 있습니다. 네. 에코프로 BM이나 뭐 LNF 이쪽은 모르겠어요. 이거는 좀 차후의 문제 같고 예. 에코프로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비싸지는 않다 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 털렸어요. 다 예. 파니까 이만큼 간 거죠. 제 거 다 그래 잘 가라 이러면서 예, 네. 여기까지 와 있는데 아픔이 있네요. 벌금 미련 벌었어요. 때문은 아닌 거죠. 예. 벌금 벌었어요. 네. 나도 당했으니까 우리 시청자들도 당해봐라 뭐 이건가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심정에서는 내 당, 네 당이에요? 오히려 네. 이제 많이 올랐는데 그만큼 이제 좀 시장에 관심이 좀 떨어질 예. 때를 노리고 있는 거죠. 아. 네. 그런데 지금은 아니다. 제가 작년에도 한 50만 원대 정도까지 봤어요. 아. 예. 근데 그 정도까지는 가치가 그러니까 에코프로가 움직이는 동력은 예. 지금 다 뭐 양극재 쪽을 얘기하는데 아하. 네. 에코프로 BM의 가치는 한 절반 정도 차지하는 건 있다고 하더라도 예. 그거 말고는 자회사들이 꽤 좋은 게 많아요. 네. 네, 그 대표적인 저희가 폐배터리 관련된 쪽 얘기를 하죠. 그쪽도 회사를 비상장으로 갖고 있어요. 에코프로 CNG죠. 또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 같은 이게 다 경우는 같은 회사예요. 시리즈예요. 예. 네, 안에 갖고 있는 회사들이에요. 이게 또 지금 얘기하는 뜨거운 수산화 리튬 이쪽을 하는 회사잖아요. 그러면 이쪽도 가치가 있겠죠. 게다가 또 에코프로 GM이라고 하는데 바뀐 머터리얼즈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네. 전구체라는 거 만들죠. 전구체가 가서 딱 그 들어가서 이제 전자가 2차 전지에 네. 내부에서. 내부에서 전자가 쉽게 움직일 수 있게 딱 만들어지는 예. 또 양극재 안에서 또 차지하는 비중이 높지 않습니까? 소재. 네. 이런 쪽으로 보게 되면 비상장 회사가 그러면 가치 받아서 만약에 상장으로 간다라고 하게 되면 얼만큼 더 가치를 인정받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 거 봤을 때 지금 에코프로만 보게 되면 시총이 12조 대 정도 될 거예요. 네, 근데 이게 가치를 안고 있을 때 과연 쌀까 비쌀까? 저는 그렇게 이만큼 올랐어도 그 가치가 발현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지 비싸다고는 생각 안 합니다만 단기적으로 많이 오르다 예. 보니까 이제 걱정은 되는 거죠. 예. 예. 자, 우리 시간을 통해서도 계속 설명을 드립니다만 일단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 규모에 따라서 이 종목 한 주당 가격에 대한 부담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죠. 그런 면에서 상당히 이제 주당 가격이 고가면 이건 뭐 못 들어가겠어. 이건 내가 들어가서 어떻게 되겠어. 그래서 싼 주식을 주로 이제 고르거나 선택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여러분들이 항상 주목해야 될 것은 이 주당 가격이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가치가 있느냐. 네. 그렇죠. 이 부분이 더 중요한 선택의 기준이 돼야 된다는 거 여러분들 이걸 참 잊어버리는 경우들이 많아요. 네, 그리고 네, 네. 흔들리는 경우들이 많은데 여러분들께도 중심은 잡고 계셔야 될 것이 한 주당의 가격이 아니라 한 주의 가치가 어떠냐라는 것이 여러분들 상당히 중요하다는 말씀. 자, 명언 제조기네요. 예, 네. 이 상황에서 또 2차 전지 이야기를 할 때 이제 우리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워낙 지금 우리가 에코에 춤추고 있는 상황인데 네. 그래서 이 양극재가 이 한판 놀았으면 네. 음극재나 조금 다른 쪽으로 갈 수도 있지 않겠냐. 그러니까 자. 2차 전지의 네. 방향을 네. 그러니까 이제 다른 소재 부품 장비 쪽으로 좀 돌려보라는 이야기도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상황에서 이제 양극재가 그렇게 떴으면 구성되는 음극재 있을 거고, 그렇죠. 네. 전해질이 있을 거고, 분리막이 있습니다. 그렇지. 이렇게 들어가는데 다음
자동차 2차전지의 배터리 기술은 전고체 배터리가 나옵니다. 네. 전해질이 고체로 갑니다. 음. 그러면 지금 전해질 액체를 굳이 봐야 될까요? 하는 심리가 있는 거죠. 아. 여기 한번 또 넘어가는 거. 두 번째, 분리막은 가격이 불안정해요. 그러면 이런 거 쭉 보게 되면은 이걸 가지고 계속 양극재의 가치가 더 부각을 받는 게 이런 현상이 아닐까 싶고. 근데 또 하나 중요한 변화가 나오는 게 지금 저희는 하이니켈계라고 그래서 양극재가 구성하는 게 보통 니켈, 코발트, 망간 네. 이쪽을 계속 끌고 가고 있습니다. 저희 그렇죠. 배터리 3사들은요. 예. 네. 중국은 LFP, 네. 리튬, 인산, 철 이쪽인데 이쪽이 아무리 해봐야 NCM 계열 쪽에서 가격 싸고 잘 안 터지고 그래도 효율이 한 60-70%밖에 안 나온다고 해서 애써 외면했습니다. 네. 예. 근데 이게 중국에서 기술을 개발을 했는지 아니면 훔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미국에서는 훔쳤다고 합니다. 근데 훔쳐서 나온 기술이 C2P라고 합니다. 아. 셀2팩. 예. 모듈이 없어요. 그냥 셀을 그냥 쫙 꽂아가지고 아. 효율을 올립니다. 아. 거의 비슷해졌어요. 아. 예. 하이니켈계와. 그래서 와 이걸 가지고 밖으로 나와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못 나옵니다. 나오는 순간 소송이 걸려 있다 보니까 그렇죠. 예. 아. 그건 중국 내에서만 소화를 해야 되는. 그럴 네. 수밖에 뭐 없겠죠. 1000km까지 갈 수 있다. 뭐 CATL이 주장하는 그 새로운 그 CTP 배터리가 CATL이네. 네. 주장이죠. 네. 음. 주장은 저희도 할 수 있어요. 음. 소장님께서 아. 나 원빈이야라고 주장하는 거랑 똑같은 사람들이 이제는 아. 믿죠. 원빈. 원반. 아, 예, 예.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돼가는 과정 쪽에서 그러면 딱 보다 보니까 중국이 못 나와요. LFP가. 예. 그러니까 우리도 어차피 미국에서 또 공장 쫙 깔아놓고 LG 에너지 솔루션이 얘기하죠. 아. 우리도 LFP 하겠다. 어. 네. 그러면 이제 또 판이 바뀌는 겁니다. 예. 한국 업체도 LFP 하는 네. 거죠. 그럼 거기 들어가는 리튬 이온 전지다 보니까 리튬이 더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리튬 관련된 종목들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고요.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네. 이제 리튬 원료 쪽으로 좀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이제 기술적으로 차이 나는 부분들은 어떤 식으로든 다른 뭐 화학 또 기술로서 어느 정도 보완이 가능한데 네. 원천적으로 리튬을 배제하고 배터리를 생각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리튬 그러면은 핵심 이 리튬 관련 원료를 또 확보하는 방법 그렇죠. 이런 부분을 따져본다면 좀 주목을 해볼 만한 네. 숨겨진 종목 뭘까요? 이쪽의 종목들이 그러니까 지금까지 리튬 관련주도 이제 나올 거고 예. 거기다 또 보면은 LFP로 가게 되면은 또 하나 전해질이 생각보다 많이 필요해요. 2배 듭니다. 그렇죠. 네. 그러네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또 아까 전해질 쪽이 약간 긴가민가 했는데 일단은 LFP로 가게 되면 또 많을 거니까 이거 나오기 시작하는 거고 또 LFP 쪽에서 성능을 올리려고 하게 되면 또 첨가제가 더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네요. 그런 쪽에서 찾아다니는데 제일 먼저 리튬 관련된 쪽은 또 에코프로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렇죠. 네. 참. 그러네요. 그래서 보니까 에코프로 이게 이렇게 돌고 돌아 에코프로가 된다는 이야기가 네. 그게 그런 거예요. 다 하다 보니까. 예. 그리고 또 리튬 같은 경우는 수직 계열화 찍혀서 딱 만든 회사가 포스코홀딩스잖아요. 이제 내년 가게 되면 그 아르헨티나 리튬 요모에서 이제 뭔가를 해야겠다라고 하다 보니까 포스코홀딩스도 꾸준히 지금 올라가는 배경들의 하나고. 저도 이게 포스코홀딩스에 조금 주목을 하게 되는 게 이게 왜냐하면 포스코라는 회사의 이 모기업이 상당히 안정적인 것도 있고 또 실제 이게 자원 외교를 해서 포스코홀딩스가 남미의 리튬의 그 산지를 네. 확보하고 있다는 것도 그 호수 쪽인가요, 그죠? 염호. 염호라 그러죠. 네. 이 이른바 이제 소금물, 그렇죠, 예, 그렇죠. 예, 고 있는 염호를 확보를 했고 이렇게 실제 미국 시장을 진출할 때도 IRA 입법 관련해서도 상당히 유리하게 작동될 수 있는 네.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뭐 에코프로가 선뜻 투자를 하기 쉽지 않아서 주저된다면 포스코홀딩스도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건 네. 또 철강 회사다 보니까 또 철강 경기 영향도 예. 받다 보니까 조금 차이는 있을 겁니다만 네. 그런 것도 보셨으면 좋겠고 네. 그밖에 이제 또 시장에서 얘기 나오는 거는 뭐 이번에 투자를 잘해서 움직이는 뭐 강원에너지 이런 것도 하는데 이게 주가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패스하겠습니다. 네.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리고 또 미래의 나노텍 이런 회사들도 있고 그래서 한 서너 가지 종목들은 있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리튬 회사라고 이름은 붙었는데 그게 진짜 되냐 마냐 뭐 이런 거는 아직까지 논란이 있어서 제가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네. 네.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워낙 이제 우리가 그렇게 종목이 많은 증시는 아닙니다. 좀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실제 회사의 실체가 어떻게 되는지 뭐 모를 그런 유령 회사들도 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한편으로는 우리가 좀 생소한 그런 이름의 회사들은 투자자들은 잘 모르고 또 투자를 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여러분들이 네. 또 관련해서 최근에 소개되더라도
그런 부분들도 조금 더 눈여겨보시고 특히 이제 우리 방송 경제 사부를 보시면 그래도 우리 종목 킹 우리 이 김인수 대표 소개해주는 정보들을 좀 여러분들이 차곡차곡 쌓아서 분석하시다 보면 자기 스스로 인사이트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번에는 가장 걱정이 되는 경제 현상입니다. 네. 바로 금리 인상. 네. 요즘 이은행도 진행하면서 금리 이야기 많이 하게 되죠, 그죠? 그렇죠. 금리 이야기도 많이 하고 아무래도 뭐 환율에도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예. 매일 환율도 짚어드리고 있고. 자, 한은에서도 이제 다음 달이면은 검통위가 열릴 텐데 네. 0.25 정도는 올려야 되지 않을까 해서 이 창드래곤, 이 창용입니다. 네. 창드래곤이 상당히 좀 고민에 들어갔다 이런 얘기도 음. 나오는데 금리가 이렇게 이 하여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첨예할 때 네. 거시경제가 아니라 미시경제를 봐야 되는 개인 투자자들은 뭐가 제일 궁금할까요? 아마 이제 앞으로 여기서 금리가 멈췄느냐 예. 어. 이런 걸 많이 보겠죠. 네. 예. 연준도 솔직히 잘 들려요. 아. 작년 제일 많이 들은 게 그거거든요. 예. 금리 뭐 급하게 올릴 필요 없다라고 어. 했다가 물가 나오는 거 보고 우리가 잘못했네. 그래서 예. 쓱 말 바꾸고 아니 무슨 75bp 치고 올리면 죽으란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죽고 있어요. 지금 네. 미국 은행들은 예. 그 여파가 그렇게 짧은 기간 동안에 5%까지 올라왔는데 전파된 거죠. 그렇죠. 예. 버티겠냐고 이거를. 그러면 이제 반대로 금리가 이제 더 이상 못 멈춘다는 신호가 나왔어도 제가 걱정하는 거는 올라왔어요. 한동안 유지합니다. 그러면은 제가 보통 이제 대출을 받았어요. 이자를 낸다고 쳐도 제로에서 5%면은 5배 오른 거잖아요. 네. 이거를 그러면 내 이자 내는 게 한 달에 20만 원이었는데 100만 원 내는 겁니다. 아. 네. 아 그래 그냥 언젠가 금리 내리겠지 뭐 버팁니다. 예. 근데 이게 6개월이 가고 1년이 갑니다. 아. 계속 내가 번 거에서 100만 원씩 내갑니다. 네. 그러면 나는 집값은 이제- 벌써 확 줄어들죠. 재정은 거들나면서 좌절 상태로 빠져드네요. 그게 못 버틴다는 얘기죠. 아. 그러니까 올해 금리를 멈추는 것도 중요한데 네. 오랜 기간 유지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사람이 어떻게 해버릴까요? 경제 참여자들도 이제 버틸 수 있나 못 버티나 막 이거 따지고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나오게 네. 되면 그것도 하나의 여파가 크게 밀려올 수도 있는 거죠. 예. 어. 네. 그리고 기간도 좀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 자 투자자들은 자 긴축이 아직까지 마무리되지는 않았다. 조금이라도 더 계속될 여지도 있고 한국은행도 미국과의 금리 차가 너무 벌어지면 이건 또 경제적으로 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0.25bp든 25bp든 올릴 수 있다. 자 이럴 때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종목을 선택하거나 아니면 투자를 할까 말까 판단을 내릴 때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거신적인 문제다 보니까 예. 이 상황에서 뭐 종목과 연결을 시킬 건 별로 없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요. 판단이 이제 어떻게 가느냐 이게 중요할 것 같은데 이제 지금 한미 간의 금리 차도 최장 뭐 이제 150bp까지 벌어졌습니다. 네. 1.5%까지 벌어져서 여기서 만약에 한국도 더 올리게 되면 한계 계층이라고 하는 아. 네. 자영업자들 분들 그렇게 코로나19 때 대출 많이 했고 네. 중소기업들도 이게 약간 허덕이고 있는데 예. 미국은 더 못 올린다 베팅을 한 상황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만약에 또 미국이 추가로 올린다. 아. 한국은 더 올릴 수밖에 없어요. 아. 예. 여기서 더 벌어지면 안 되다 보니까. 그렇죠.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도 한국은행 입장 쪽에서는 여러 가지 변수가 발생하게 되면 금리 인상 중단이 아니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변화는 나올 수 있기는 하지만 더 올리면 힘들지 않을까요 한국도? 예. 그럼 일단 4월에는 동결 쪽에 조금 더 저는 일단 동결로 가야지 않나 싶습니다. 아. 네, 예. 갈 것 같고 거기다가 또 중간중간에 지금부터는 다 글로벌 알겠습니다. 중앙은행들이 지표를 체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김민수 대표님은 또 금리 올리는 거 싫어해요. 네. 제가 저축을 안 하다 보니까 모든 예, 게 예. 주식이 다 올인돼 있다 그러니까 보니까. 올인돼 있잖아요. 네. 이현 아나운서 오늘 초대 손님으로 나오셨는데 이현의 주식 통장 원픽입니다. 자 본인이 지금 제일 관심이 많거나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뭐 집중적으로 투자한다면 이제 포트폴리오가 공개되니까 네. 가장 관심이 많은 종목 하나만 좀 선택해 주신다면. 네. 스토리가 있는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요, 뭡니까? 네. 에이스토리인가요? 아닙니다. 아, 아, 너무 예. 접근은 좋으셨는데. 자꾸 네. 그러면 마이크 이제 끌 거예요. 아 그래요? 예. 네. 오늘 디스플레이 이야기를 좀 했었잖아요. 예. 예. 제가 솔로엠이라는 종목이 솔로엠. 네. 제가 아무것도 멋모를 때 예. 솔로엠이라는 종목이 이제 6만 원 갈 거다. 비상장일 때. 이게 정말
소개팅 처음 나갈 때 기분이네요. 네. 아. 그래서 정말 평단가 아마 저랑 비슷한 분들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정말 높은 곳에서 구조대를 기다리고 있고요. 아. 제 포트폴리오 종목 중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종목이자 가장 평단가가 높은 종목이자 가장 손실이 큰 종목이 바로 솔로엠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상황에서? 보통 이제 6만 원 갈 거야라고 네. 사게 되면은 예. 보통 4만 원대 사거든요. 정말 정확하게 맞추셨네요. 솔로엠이 상장하고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가격이긴 합니다. 그렇죠. 네. 아. 39,800원이 고가예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상장하자마자 쭉쭉쭉쭉 떨어지더라고요. 네. 아. 근데 회사가 나쁘진 않아요. 그러니까 ESL이라고 하는 가격 표시기를 통해서 이제 영역 확장하고 아마존에도 가고 뭐 이런 거 다 좋은데 네. 예. 중요한 건 이번에 약간 좀 변수가 나왔던 게 블록딜. 그렇죠. 삼성전기가 확 팔아버리고. 네. 그리고 또 소문에는 그런 것도 있어요. 이게 에코프로로 공매도 쳤던 이런 게 유튜브니까 뭐 어때요? 아, 네. 유튜브니까요. 공매도 쳤던 네. 애들이 도저히 안 되다 보니까 이거 한꺼번에 그냥 공매도 친 거 그냥 청산 이렇게 마이너스가 크죠. 예. 갖고 있던 자산 정리. 그러다 아. 보니까 이게 유지시키려고. 괜찮아요? 네. 이렇게 되기 시작하면서 그때 한번 여러 가지 이슈로 밀렸는데 네. 예. 제가 보기에는 일단 회복은 할 겁니다만 아. 팔아요? 말아요? 지금은 보유. 보유. 네, 제가 보기엔 한 3만 원대 근처 가서 예. 결단을 한번 내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저라면 차라리 여기서 손해 본 거를 반도체에서 찾는 것도 어떨까? 아. 술한께 500만 원을 빌리세요. 예. 네. 갑자기 문득 떠오르네요. 반도체 사면 바나나? 아. 자, 댓글로 여러분들 궁금한 종목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보유하고 있는 참 곤란한 난처한 종목이 있으면 댓글에 많이 올려주시고 구독도 해주시고요. 주변의 친구분들한테도 가족분들한테도 또 모르는 사람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이 있는 걸 여러분들이 링크를 빵빵하게 걸어서 많이들 좀 널리 좀 전파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좋아요, 구독.